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 44.53%, 송영길 후보 9.47%, 표 차이는 단 3,086표. 3,000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3,000표 차이로 당의 운명이 갈린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온라인 투표율. 서울 45.31%, 경기 46.74%, 반면 전남 광주는 37.63%, 전북은 35.22%, 무려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수도권 당원들의 분노가 투표율로 나타난 겁니다. 지역 현안에 얽매이지 않은 소신 투표. 그게 바로 정청래 후보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호남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 TK는 또 TK 나름의 지역 현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지역에 도움되는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수도권은 지역 현안이 크지 않으니까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청래 후보의 강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는 누구일까요? 친석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 참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과연 총리 출신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거울 좀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1위 흐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선 대리투표 의혹. 정청래 후보 지지자가 고령당원의 휴대전화를 받아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민석 측은 민주당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선거 부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부정행위일까요? 아니면 고령당원의 투표를 돕는 안내였을까요? 여기서 정청래 후보의 반응을 보시죠. 친석무죄, 친척유죄.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 부여, 당원들은 소명 기회 박탈. 참 날카로운 지적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외치지만 막상 자신의 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오면 부정 프레임을 씌웁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당원들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참 유명해졌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기 단축. 들어보셨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면서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개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 87년 체제에 수명이 다했다. 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장에서 논의한다고요? 게다가 그건 김태호 의원이 대신 전한다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8월 1주차 기준 43.3%.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4주 연속 하락. 부정평가는 53%.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개헌 타령. 국회의장은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심리. 지금 가장 편한 상대가 누구냐?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과 골프를 칩니다. 스크럼을 짭니다. 윤석열 만세를 외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네들은 내가 뭘 해도 올 거야. 내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결국 내 편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공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편한 상대가 내란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청래 대표를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을 보십시오. 이분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공식적으로 만찬 대접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박찬대 불러서 밥 먹고, 문정부 때는 청와대 불러서 밥 먹고 보내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랑은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의 위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전당대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이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친석계가 완전히 장악합니다. 당은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둘째, 개혁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변화가 차단됩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상 종말을 맞습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당. 그게 바로 김민석의 민주당입니다.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말을 안 들 테니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테니까, 대통령의 편익을 위해 당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정청래 후보를 견제하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겁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진다면?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명실상부하게 차기 대권 주자가 됩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쉬움 때문에 더 몰아주니까,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더 지지하게 되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제대로 갈 리가 없겠죠. 자, 대권은 커녕 당의 미래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이분을 보십시오. 초반부터 호남 올인을 외쳤죠. 그런데 결과는 누적 득표율 9.47%.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의 최근 행보, 정청래 후보를 향해 돌팔이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더니 이제 와서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년, 그리고 그 이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 중입니다. 민주당 44.6%, 국민의힘은 37.6%,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충실한 수행원이 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덮고 비판을 차단하고 당을 대통령의 사유화로 이끌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을 분리시킬 겁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할 겁니다. 당을 민주당답게 되살릴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재미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통한 계파 해체에 들어보셨습니까? 계파 해체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은 친석계의 핵심.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한민수 의원의 지적이 여기서 빛납니다. 김민석 후보와 옆에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차라리 친석계에 친김민석라고 하라. 참 핵심을 찌르는 지적입니다. 계파 해체를 외치면서 가장 계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김민석 후보입니다. 자신의 진영을 친명계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친석계일 뿐. 이런 모순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이게 참 묘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칩니다. 개헌을 논의합니다. 내 임기 단축 이야기까지 나눕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과는 청와대 만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찬대 불러서 밥 먹은 게 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불러서 밥 먹고 보내는 게 고작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국민의힘은 편한 상대입니다. 민주당은 불편한 상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아부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면서 정치적 교감을 나눕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비판합니다. 당의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와 더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야당과 더 가깝고 여당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 당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는 유일하게 이에 저항하는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대통령의 편의를 위한 당 운영을 거부합니다. 당의 원칙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떨어지면 누가 대통령을 견제할 인물이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 최민희 의원?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정청래 후보만큼의 무게감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만이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토록 정청래 후보를 견제하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 당원들의 분노를 투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처럼 소신 투표로 정청래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ARS 투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권리 당원이라면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더 절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몰락기 시작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당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당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부 심층 분석 및 마무리.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당대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일단 이번 전당대회.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전당대회가 없었으니까요. 속은 터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선이라도 한민수 의원 엄청 시원시원하고 또 우리 편 한 명 얻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재발견했고 추미애 장관은 안심했습니다. 물론 빌런들이 나타나서 열받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치전쟁, 노선전쟁이 이렇게 세게 붙지 않았으면 전당대회가 너무 어영부영. 김민석이 당연히 되고 정청래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적어도 각 과반 이상은 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졌다고 칩시다. 선호투표제로 이겼어. 저쪽이 억지로 2,000표 차이로 김민석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당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을 포기하실 겁니까? 애쉬 하면서 가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본색을 빨리 확인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차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붙어서 나오면 이 당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 당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똘똘 뭉쳐서 더 이겨내야 된다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까지 온 의원들이 대통령까지 빤스 보고 달라들었는데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했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몰락하는 거라고.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떨어지면 대권 후보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정청래 후보가 참 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정말 얻은 것밖에 없어요. 얻은 것밖에 없고 만약에 조국 대표든 추미애 대표든 뭐 어쨌든 이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차세대라고 생각하는 김민석이 거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빤스 벗는 거. BIC도 싫어한다. 그렇죠. 탈당 금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더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더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지면 그냥 명실상부하게 자, 다음 대권 주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서울 경기 보면 여전히 과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남 광주가 투표율이 저조해가지고 저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권 주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만약에 쟤만큼 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쉬운 것 때문에 더 한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민석이 되면 제대로 갈 리가 없겠죠. 없고 쟤네들은 빤스 더 먹고 설치고 이런 모양 때문에 지금 저쪽은 피크 찍고 내려가고 뭔가 아쉬움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뭔가 이렇게 쥐고 잡고 뭔가 아쉬움 때문에 기대가 더 가고 그런 경우에 본인이 정중동으로 계속 개혁적인 거 딱딱해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명실상부하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모든 야당의 역할을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람들이 막 왜 야당인데 야당 짓을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야당의 모든 대권 주자들이 정청래 대표가 우뚝 서면 다 죽어요. 한동훈한테 갈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저쪽에서도 자기들끼리 우리가 김민석 싣고 뭐 사듯이 저쪽은 한동훈 싣고 이게 더 심해. 더 심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청대전. 명청대전 하니까 진짜 대통령급으로 올려놨어요. 정청래를.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청래, 추미애, 조국, 지금 최민희,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이렇게 약간 전선 구축된 이 사람들 안에서 다음 차기 정권이 나온다니까요. 내일 여론조사 보면 깜짝 놀랄 거임. 놀라겠죠? 응. 놀라겠죠. 그래서 어윤학인 세력들은 한동훈을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아니 근데 한동훈은 그 다 싫어하죠. 안철수도. 한동훈은 없어야지 되고. 또 오세훈이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게 되면 안철수는 자기 혼자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는 다음 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바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조금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고 하니까 뭐 주워 먹으려고는 사람들만 좋다고 하니까